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제가 요즘 공부가 뭐니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가끔씩 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의 처참한 그런 현실이 좀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본 영상은 아이가 중학생인데 다른 과목은 성적이 괜찮은 편인데 유독 영어만 빵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의 이제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아이가 3세 때부터 사교육 8개를 이제 하고 그 중에서도 영어 비중이 좀 높았던 거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알파벳 다 떼고 어느 정도 프리토킹이 좀 가능한 수준까지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학원 거부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했었던 유창했던 영어도 마치 백지 상태가 된 것처럼 하나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선택적 한묵증 증세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그 미스코리아 설수진 아들이 나오는 영상을 봤었는데 그 아이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맞아. 사교육을 뭐 7, 8개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이제 거부가 심하게 일어나서 안 하려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만뒀다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뭐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러는데 뭐 공부에 대한 습관 전혀 없고 이제 학업에 대한 흥미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한창 놀아야 하는 시기에 아이들이, 특히 영유아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뺑뺑이 돌려지는 현상을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신종 아동학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정서와 학습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행위를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어떤 심리적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알겠더라고요. 일단 부모가 되면 사실은 막중한 책임감과 때로는 또 불안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한 3, 4세 정도 되면 말도 굉장히 잘하게 되고 또 학습 능력이 아주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똘똘해 보인다 이러면 부모 자체도 약간 막 마음이 설레고 어깨가 막 들썩이고 또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고요. 아, 얘 이렇게 똘똘한데 지금 막 지적 자극 팍팍 줘야지, 뭐 이렇게 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주변을 살펴보면 다른 부모 역시 열심히 또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시키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안 똘똘해 보여도 놀아야 하고요. 똘똘해 보여도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 하는 시기거든요. 맞아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영유아기의 과도한 사교육은 뇌를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육톡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영유아기 시기에는 아이들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을 하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를 발달시키고,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오감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발달에 있어서 책이나 미디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정말 잘 놀아야 아이들이 안정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고 이후에 정말 학습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11년 우리나라 아동들이 대한민국 아동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경험인지, 자신들의 그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직접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담아서 대한민국 아동 권리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이것을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알리는 그런 연구원으로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때 아이들은 정말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우리들의 놀 권리가 없다, 우리들의 놀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는 월화수목금토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하게 쉬는 날인 일요일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밤 늦게 들어오고 자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중학생 남자아이는 잠 못 자게 하고 공부시킨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위해 놀지 못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8년에 또 한 번의 대한민국 아동 권리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아이들의 학업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고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받지 못해서 쉬지 못하고 휴식하지 못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이 아동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아이들의 68.9%가 아동들의 놀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상급 학교로 진화될수록 더욱 더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이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무슨 그림 검사 보는 거 마냥 아이의 심리가 여실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게요. 여기 빼곡한 빌딩에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각 과목들이 학원들이 많고 그리고 벌써 밤인데 표정이 아이들이 보니까 입꼬리도 내려가 있고 표정이 없네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201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50.5%로 아동들의 자살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러한 범위가 초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영유아 아이들에게도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 조사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조기 인지교육이 영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80%가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어요. 그 이유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낮은 학습 효과, 창의력 저하, 자율성 저하 순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교육을 시작하는 나이가 최근에는 3세, 4세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교육 시장의 전략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시장이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데 아이들의 인구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이제 그 수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을 해서 더 어린 아이들 이렇게 연령을 넓혀가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그리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하고 예술과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라고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법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사회는 학업, 경쟁 이런 걸로 정말 과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걸 왜 하지? 이게 무슨 필요로 선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한테 과연 좋기만 할까?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 그리고 이것이 발달에 적합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즉 6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사교육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만약에 한두 개 한다고 하더라도 흥미를 가진 경험에 그쳐야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학습적인 효과를 가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 아육톡 채널 구독을 원하시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